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의 강력한 우방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담 후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전망이 있다고 밝혀서 이 앞으로의 관계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스위스 제네바의 밀라나 그랑주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는 좋았다,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낙관적인 어조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합의한 일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과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이 효과가 있을 일들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원칙과 가치에 따라 단 하나의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양국 관계를 상당히 개선할 진정한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뻥튀기식으로 과잉 발언을 큰 제스처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 푸틴과의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이날 회담에서 유협이 없었다. 서로 공격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회담에서 이미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 정상관 회담 이전에 실무회담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아주 기본적인 외교 문제 협의가 상당한 결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요. 또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귀국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를 떠났는데 이번 회담 이전에 이미 양국이 다 원대 복귀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회담 시간도 원래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예정을 했었는데 불과 3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역시 양 정상 간 회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 중에 하나는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양국이 전략적인 안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를 진척시킴으로 인해서 우발적 전쟁의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합의한 이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완화 문제는 단순하게 미국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와 논의한 나토 조약 5조,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까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큰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에너지와 의료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던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미국 FBI가 러시아 측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러시아는 그 사이버 공격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랬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명하게 함께 조사해 보자라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엉뚱한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건데요. 하나는 러시아 측이 사이버 공격을 행했는데 정작 푸틴 대통령이 몰랐을 경우입니다. 이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FBI가 100여 가지의 랜섬웨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지역과 연결돼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이 이번 사이버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죠.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상당한 사이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푸틴 면전에서 말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미국을 향한 해킹이 러시아가 아니라면 러시아로 유장해가지고 공격한 다른 국가가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유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북한, 이런 나라들이 거론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얻은 이득은 뭘까요? 사실 이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일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G2라 자처하는 중국이 밀려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맞상대하는 나라라는 그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라는 거죠. 그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국내에 분명하게 각인시켜줬다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제재들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갑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제2의 냉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더불어 이미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제3의 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해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겹겹으로 처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과 회담을 끝낸 후에 에어포스 1에 탑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 인해 제3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그런 갈망을 잘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는 만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시진핑을 무시를 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한 바이든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은 3년 만입니다. 그런데 이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면서 미국 쪽으로 끌어당겼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이든은 푸틴에게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미국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말로는 러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지만 러시아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러시아 제재가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미국과 동맹하고 대결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힘이 분산될 겁니다만은 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면 미국은 모든 에너지를 중국에 쏟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의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를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러시아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명확하게 확립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푸틴 대통령하고 나눴다는 의미죠. 자, 그런 점에서 회담의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부각될 이슈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긍정적 관계를 풀어가는 대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몇 달 후를 보면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별개의 아젠다입니다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에서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거론하면서 이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는 점.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나발리가 죽음을 맞도록 내버려둔다면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 또는 충고를 했다는 점은 미국의 보편적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발리는 절대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2018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원 폴 윌런 등 미국인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민주적 가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미국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인권은 항상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푸틴에게 말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 역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의식과 자국민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쉔 슈어랩 이 랜드 연구소 러시아 담당 분석가의 평가를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중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미국과 러시아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중국이 당연히 침묵하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러 정상회담의 속 내용을 중국이 안다 그러면 발칵 뒤집히고도 남을 겁니다. 사실 중국은 미러 정상회담 전에 마치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듯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특한 그리고 돈독한 그런 관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에 달성하지 못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 분야, 군사 및 기술 협력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이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러 양국은 산처럼 단결되어 있고 우리의 우정은 깨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굳건히 서로를 지지해왔고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인 상호 신뢰와 전략적 조율이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강화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미국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고 기름칠하는 그런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중국과도 우호적이지만 미국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명확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들 중 어떤 것도 끝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업무를 해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회담 이후에 단독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정상 사이에 적대감은 없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균형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자, 이런 양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의 대탕트,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러시아와 실제적인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회담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대로 전략 부문에서의 예측 가능성 담보와 무장 충돌 위험 같은 그런 또 핵전쟁 위협 축소,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이게 뉴스타트 협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연장하면서 또 군축 의지 같은 것들을 재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걸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 대화를 통해서 미래 군축을 위한 토대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중국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중국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군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닥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탕트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미중 간의 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중국은 더욱더 고립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미러 정상회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